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일이 외국 대형 방송사에 보도되며 식었던 한류 열풍의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현재 국내에서도 남녀노소 모두 가슴 벅차오른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은 이제 정말 선진국이 맞다. 저런 발상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기발한 아이디어, 독창성이 필요한 건데 모든 게 완벽하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보도되기 전 한국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먼저 이슈가 되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한국에서 유행한 오징어 게임의 복장과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찍히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진만으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해당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자 한국은 아직도 전통 의상을 저렇게 입고 다닌다. 할로윈도 아닌데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을 정도로 한국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저렇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해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대국이 되는구나. 라는 말들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당 사진이 퍼지자 한 한국인이 댓글에 한 유튜브 링크를 달았는데요. 해당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4x4라는 한국의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한국 전통문화 실감 콘텐츠 영상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정말 잘 살려냈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사실 국립고궁박물관에 관련된 꼭 알아야 하지만 재밌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우선 역사를 살펴보자면 연역은 1908년 대한제국 시절 창경궁 내에 만들어진 제실박물관부터입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완가미술관으로 바뀌어서 덕수궁 석조전으로 입주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명칭도 수많이 바뀌었는데요. 해방 이후 1946년에 덕수궁미술관으로 바뀌어 1961년 덕수궁사무소로 바뀌었다가 1992년에 종전에 덕수궁사무소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개편되었다가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구로 이사가자 국립고궁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개편해 현재의 경복궁 경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2017년 7월경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화재 수집가 정 씨는 도난문화재로 떠돌다가 미국 경매에서 9,500달러 약 1,069만 원에 낙찰된 장렬왕후 어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 5천만 원에 팔겠다고 유물 매입 신청 후 정 씨가 어보를 반환하자 소장자에게 매입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몰수를 해버렸다는 기사가 뜨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어보와 국세는 국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례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장렬왕후 어보를 정 씨에게서 압수한 것이지 구매를 빙자하여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는 게 당시 여론의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법률적으로 도난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신고부터 먼저 해야 하며 해당 문화재를 거래할 시 판매자와 구입자 양측 모두 처벌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상 어보와 같은 도난 문화재를 구입하여 매매하는 것 자체가 한국과 미국에서는 불법인데다 정부 수립 이전에는 미군정 수립 이후 정부에서 소유하다 도난당한 것으로 이미 반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 굳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었다. 정 씨가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노리고 경매에서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라리 도난 문화재로 신고했었다면 포상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 후 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다면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내부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대한제국 전시 쪽이랑 고궁 전시 쪽 분량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대한제국 후반부는 아예 가벽으로 막아놨으며 조선시대 수라관 파트는 축소되고 문방구인 연적, 머루, 선원록 파트는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기존에 선원록이 있던 곳은 왕의 친서가 담긴 비석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광화문과 경복궁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우연찮게 흘러들어왔다가 뜻밖의 볼거리를 찾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 왕실 의복이나 조선시대의 옥새 등 조선왕실 관련 유물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자경루의 복원 모형을 전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징, 종, 북을 칠 수도 있게 해두었습니다. 유명 역사학자들이 직접 보고 싶어 먼 길을 찾아온다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실물도 있으며 바로 맞은편 어차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사용한 근대 유물들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인기 있는 전시물인 순종과 순정효왕후가 타고 다닌 어차는
100여 년 전에 실차를 100% 복원 처리한 실물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1918년에 제작한 캐딜락 리무진으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차종입니다. 외국 단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찾는 전시물이라 리플렛이나 안내도에도 특별히 표시돼 있습니다. 덕수궁 시절에는 실외에 지붕만 씌우고 먼지가 쌓인 상태로 무성의하게 방치해 많이 훼손되었고 복원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꾸준하게 복원 사업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네티즌들이 관람 후 공통적으로 말한 단점으로는 바닥에 화살표 같은 안내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부 관람 동선을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000원을 주면 빌려주는 음성 안내기를 통하면 알 수 있는데 이마저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다른 관람객들과 동선이 엉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는 경복궁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복궁역과 지하 통로로 연결이 되는데 한때 꼭 이렇게 궁궐을 훼손하면서 통로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고궁박물관이 있는 지역은 관료들이 실무를 하던 곳인데 언젠가 복원 작업이 시작되면 고궁박물관을 헐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위치 선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복궁과의 접근성이 높은 덕에 외국인 관람객의 비율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에서 40%는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문 해설의 상세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하면 다소 빈약한 편입니다. 참고로 경복궁 야간 개장 시 야간 관람객을 흡수하기 위해 이곳 역시 야간 개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를 열심히 알리기 노력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작한 해당 영상을 본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너무 감동입니다. 단체로 추는 춤과 음악의 비트가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넉넉한 여유로움과 자신감도 보입니다. 살짝 보이는 장난기까지 정말 고품격입니다. 이것을 기획한 한국 공무원과 기획팀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홀리뱅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 블랙핑크와는 또 다른 멋이 넘친다. 어떻게 힙합과 전통 문화들과 매치했는지도 기발할 따름이다. 멋지고 화려한 색상의 의상과 전통 문양들이 춤과 섞이는 걸 보면서 홀리뱅의 멋지고 탁월함에 감탄했다. 힙합 세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이건 모든 세대가 반할 수밖에 없는 댄스그룹이다. 한국 홀리뱅 검색하던 중 들어왔다가 인천공항 미디어존 실력에 감탄했다. 한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력과 전통문화 동시에 잡은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나도 입국장 들어서면서 직접 보고 싶다. 과거, 현재, 미래. K문화가 세계 최고임을 이 한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우리 외국인들도 그 깊이와 기술력에 충분히 압도될 만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